자, 오늘 진도 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모집단과 표본이 있습니다. 이 모집단에 있는 애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분산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모평균, 모표준편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본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조사를 맡긴 거야. 건아한테. 건아야,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100명한테 키 좀 조사해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건아가 야호 하고서 1,000만 원을 들고 가지. 그치? 1,000만 원을 근데 내가 전범이한테 건아가 전범아 너 키 얼마야? 한번 알려줄까?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000원 줄게. 이러면 알려줄 거라고. 그치? 그렇게 하라고 돈 주는 거야. 그쵸? 그렇게 하라고 돈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게 쉽지 않아요. 설문조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전에는 맥도날드 이야기했지만 얼마 전에 내가 데이터를 봤어. 그걸 이야기할게요. 요즘에 한창 이제 설문조사가 정치 내에서 많으니까 정치에서 설문조사를 돌렸대. 뭐 그래서 1,000명에 대해서 뭐 어떤 조사를 했나 봐. 그걸로 뭐 이제 지지율 조사 뭐 이런 걸 했대. 근데 몇 개 돌렸는데 1,000개 떴는 줄 알아? 40만 건 돌렸대. 전화를 40만 통 돌리면 그 중에 1,000개 대답해 주는 거야. 대답을 잘 안 해주죠. 응답률이 쓰레기입니다. 보통. 설문조사가 원래 그래요. 왜? 돈을 안 주거든. 야, 전화 받으면 돈 준다 해봐. 받아. 그쵸? 그래서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돈이 꽤 들어갑니다. 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40만 통 돌리는 것도 돈이잖아. 그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표본은 뭐냐면 내가 100명한테 이제 조사해오라고 하잖아. 그 100명의 키가 표본입니다. 너 키 얼마야? 너 키 얼마야? 이렇게 이제 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00명의 키를 조사했어요. 오케이? 이게 표본이야. 그럼 이 표본 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본에 대해 평균을 구할 수 있죠. 맞아요? 표본 평균은 보통 이제 m이라고 쓰지 않고요. x바라고 씁니다. x바. x바라고 썼고, 이거 교재에 있긴 해요. 106페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표본에 대한 분산은,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는 여기 이 100개에 대한 표준편차를 뭐라고 하냐면 S라고 설정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표본에 대한 그 분산을,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제곱에 뭘 곱해줘야 돼요? 뭘로 나눠줘야 돼? 100으로 나눠줘야겠지? 그게 아니에요. 99로 나눕니다. 이게 신기하죠? 99로 나눠요. 이유는 저기 106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써 있는데 실제로 100으로 나누는 것보다, 왜냐면 지금 이건 이 100명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 분산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모 표준 편차가 있죠. 얘랑 얘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다르게 생겼죠? 왜냐면 이 모 표준 편차는 우리나라 고 3학년 남자애들 20만 명에 대해서 다룬 거고, 이거는 100명에 대해서 다룬 거니까 당연히 다르겠지. 근데 그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아이디어예요.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누는 게 실질적으로 이 둘의 차이가 줄어든대요. 신기하죠? 이게 뭐 증명은 가능한데 한 페이지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한 페이지 반 정도? 칠판 하나로는 좀 모자랄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거 이해해달라는 거 아니야. 알아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 안 나오고 가끔 문제집 보면 그냥 괴롭히려고 나오는 정도입니다. 근데 n-1로 나누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표현으로 s제곱을 우리가 s라고 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 100명짜리 조사로는 내가 얘에 대한 추측이 힘듭니다. 100명짜리로는 저게 추측이 힘들어요. 헌데
우리가 이 짓을, 이 X바라고 하는 애를 한 군데, 두 군데, N 군데에 대해서 했잖아? 그럼 이 X바, 이거 평균이야? 여기 100명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100명의 평균에 대한 애들로 평균을 구하면 걔는 모평균이랑 똑같다 그러고, 얘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똑같다고 그러고, 이걸로 얘네들로 시그마 x 바를 구하면 그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대요. 실제로 이 n은 저기 있는 100을 의미합니다. 여기 조사한 인원. 여기, 오씨, 이거랑 헷갈리게 해놨네? 여기 있는 조사 인원. 이 100명입니다. 알았죠? 100명이에요. 이 100명. 100명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얘는 지금 내가 찾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말이냐면 건아가 이제 영석고 애들한테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는 애들이 영석고 애들이 많으니까. 그쵸? 근데 영석고 애들만으로는 좀 모자라다고. 그래서 의고도 조사하고 동해고도 조사하고 거국고도 조사하고 의여고도 조사. 너희 남자 100명 있냐? 성호고도 조사하고 해서 이제 100명씩 조사한 애들. 그 애들 100명씩 조사한 각 학교의 애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전체의 평균이랑 똑같대. 왜요? 몰라.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알았죠? 통계에서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니네 저거 이해할 필요 없어. 써먹을 줄만 알아봐. 이게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했던 그 그래프를 활용한 요령들만 계속 연습하게끔 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요.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108페이지예요. 107페이지는, 106페이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108페이지까지요. 그리고 이 X바들 있죠? 얘네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절반입니다. 별거 없죠?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해석은 이거야. 내가 돈을 주고 조사를 맡겼는데 1000만 원을 줬어. 근데 1000만 원으로 100명만 조사한다면 그게 저 M과 시그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냐는 거야. 구하지 못하겠지. 왜냐면 아니 어떻게 영석고에 있는 100명만으로 어떻게 전국에 있는 애들을 확실하게 알아. 이게 안 되지. 근데 내가 이 짓을 M개의 학교, M개는 그냥 적당히 하면 돼요. 적당히 많이 하면 됩니다. 그냥 두세 개 아니라 좀 많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당히 많이 하면 그럼 걔네들한테 1000원씩 100명이면 10만원이죠. 한 학교에 10만원, 한 100개만 할까? 100개 하면 얼마냐? 10만원씩 100개면 1000만원인데 이미 다 날라가네 돈이. 10개만 하자. 그러면 100만원 썼죠? 50개 하자. 500만원 썼지. 그럼 이제 건아가 500만원 땡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그래서 500만원 땡기고 500만원으로 이렇게 50개의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50개 조사한 학교의 각각의 평균, 뭐 여기 영석고는 178이 나오고, 여기는 173이 나오고, 어디는 169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애들의 평균을 따지더니 실제로 모평균이랑 전체 집합이랑 똑같게 되고, 분산을 따졌더니 그 분산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야. 당연하지. 당연해. 왜냐면 지금 여기 100명에는 165도 있고 185도 있을 수 있지만 평균은 어차피 다 고만고만 할 거 아니야. 170 한 3, 4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분산, 차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n만큼 줄어든대요. 몇 명 조사했냐는 그만큼만 비율, 반비례로 이렇게 생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인원이 늘어나면 분산이 더 좁아지고 인원이 적으면 분산이 더 커지는 거죠. 자료가 좀 불정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이라는 게 꽤 커야 돼요. 표본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아까 40만 통 돌려서 1000개 나왔다 했죠. 그럼 사실상 이 설문조사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1000따리는 좀 작아요. 1000따리는 좀 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짓을 좀 더 많이 해야지 이 자료가 좀 더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냐면 오차가 너무 커요. 1000따리로 하면은 오차가 너무 커서 이게 좀 자료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권한은 돈을 더 벌고 싶어요. 한 학교에 10만 원씩 쓰는 거라 내가 50학교를 따지면 500만 원을 써야 되지만 권한은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한다고? 영석고만으로 퉁치려고 합니다. 그럼 퉁치려고 하면 무슨 일? 권하라고 해서 그래? 너 해. 정범이는 돈을 퉁치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원하지 않아요. 정확한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자료만 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설문조사가 그거예요. 40만 중에 1000따리로는 정확한 값을 절대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1000명을 조사했더니 이 정도더라. 그러니까 아마 실제는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원이 제한적이라서 그 제한된 자원 내에서 어떻게든 비스무리하게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찾아가려는 겁니다. 그게 모평균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고. 근데 전 국민한테 물어본다고 대답을 해주겠냐고. 안 해주잖아. 전화를 안 받아. 그치? 전화를 무한정할 수도 없고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내가 뽑은 걸로 대략 추측을 하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108페이지 하단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평균이라는 애들은 이 표본 평균이라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모평균도 이 정규분포에 속해 있을 거예요.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아까는 어떻게 했던 거냐면 아까는 예를 들어 뭐 P 아까 거 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뭐 PX가 M 더하기 2 시그마 이상일 확률 이런 거 따졌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M과 시그마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야. 그치?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아니야. 내가 얘를 아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싶은 거야.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표본 평균을 하나 구했어. 영석고에서 따져봤더니 P가 한 174래. 그러면 우리 학교도 어쨌든 임의로 뽑힌 거니까 뭐 키 큰 애들만 뽑고 키 작은 애들만 뽑고 이런 게 아니라 랜덤으로 그냥 뽑은 거잖아. 이 근처에 사는 놈들 모여라 해가지고 뽑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임의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오케이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 평균은 이라고 추측을 시작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에 위치하냐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말로 우리나라 고3 애들 키 평균이 한 160부터 190 사이야. 이게 의미가 있어? 이건 의미 없는 추측이에요. 이딴 추측 내뱉는 사람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추측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조상이 174니까 아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고3 애들 평균은 175에서 173일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싶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거에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얼마일까? 그런 걸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실제로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 그치? 벗어날 수도 있어.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고. 근데 그 확률이 얼마야? 라고 이제 묻는 거죠. 확률이 얼마야? 그것을 이렇게 추측합니다. M이라는 게 모평균이죠. 모평균은 아마 이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해요. 내가 지금 구한 X 봐. 이게 표본 평균. 표본 평균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거랑
x바에다가 1.96 더하기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하고 뺀 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고 추측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저 1.96은 어디서 튀어나온 숫자야? 라고 추측할 수 있죠. 고민이 되죠. 뭐냐면 아까 했던 그 정규 분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p x바 마이너스, 제가 저거를 우리가 양변에 x바를 빼주고 나누기 예를 해주면 말이 좀 이상했죠? 다시 말해볼게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m이라는 애가 m의 절대값이라고 쓰면 이게 좀 안 맞죠? m 절대값이 아니라 m-x 바의 절대값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쓴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상황이? 그러면 얘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얘가 1.96이라고 하는 상황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자, 근데 이 상황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예요? 이 x바의 표준편차 x바 마이너스 m,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표준화입니다. 네, 표준화된 거의 절대값이 1.96 이하일 뭐예요? 확률. 그게 지금 표준 정규 분포를 보면 G의 절대값이 1.96 이하일 확률이 0.95입니다. 즉 아까 말했다시피 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란 놈들은 정규 분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x바랑 m 이 차이에다가 시그마, 얘 지금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라서 그래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96 이하일 확률은 우리가 표준화를 지금 진행한 과정이므로 0.9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x가 m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추측했다면 반대라는 거야. 원래 x와 m 간의 관계가 여기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므로 내가 거꾸로 x바를 찾았을 때 여기에서 m이라는 것도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야. 근데 그건 정규 분포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표준화의 형태를 가져와서 0.95 안에 있을 확률을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사이에 평균이 있을 확률이 95% 정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헷갈리죠? 이게 상황이 복잡해요. 개념은 복잡한데 문제풀이는 또 아까보다 쉽습니다. 왜냐면 결국 하는 게 표준화밖에 없어요. 또 하는 게 표준화밖에 없어서 기술적으로는 간단해요. 이게 개념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정규 분포라는 것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이 x라는 게 m에서부터 1.96만큼 떨어져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것들을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었죠. x가 약간 중점이었습니다. m을 기준으로 다루었다는 거죠. 근데 이 x라는 거가 m이랑 이만큼 떨어져 있을 확률이 0.96, 1.96만큼 떨어져 있을 확률이 0.95와 같다면 반대로 x바를 내가 찾았을 때, 일종의 x를 찾았을 때 이 x에서 m까지 떨어져 있는 정도가 1.96일 확률도 0.95라는 거죠. 그냥 다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나랑 내 여자친구가 굉장히 친해. 그래서 내가 발견되면 그 근처에 여자친구가 있대. 라는 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내가 있으면 그 근처에 여자친구가 있을 거야. 근처라는 표현이죠. 근데 반대로 그럼 뭐야? 여자친구가 발견됐어. 여자친구가 발견됐으면 그 근처에 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내가 있을 때 여자친구가 여기서부터 여기 근처에 보통 있다면 여자친구가 발견됐다면 여자친구 기준으로 내가 여기 있거나 저기 있을 거라는 거야. 실제로는 여기 있었겠지, 그치? 근데 저기 있을 수도 있다고. 왜냐면 지금 여자친구를 기준으로 나를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있을 확률이 0.959. 이게 1.96일 때 0.95가 나온다는 게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은 P, X가 0과 G죠, 보통. G가 0과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495. 475라서 이게 2배가 돼서 0.95, 그래서 95%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추정이에요, 추정. 근데 95%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늘립니다.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따르면 99%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 m이라는 애를 x바를 안다고 했을 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에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것만큼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99%가 돼요. 여기까지가 99%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둘 간의 차이를 우리가 다시 이 범위를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표현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얘랑 얘를 뺀 걸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구간이라는 표현과 길이라는 표현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고작 2.8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가 99%면 우리가 100%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표준 정규 분포표 살짝 볼까요? 맨 뒷페이지 보면 맨 뒷페이지 보면은 이게 2.958이잖아요. 그쵸? 2.58 정도를 따져보면은 여기서 한 4.96 뜨는 거거든요. 0.496. 그럼 그 다음부터 숫자 보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 맨 마지막 줄쯤 보면은 3.3으로 시작한 애들은 죄다 0.4995, 995, 995, 996, 9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아무리 커져봤자 여기서 확률이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라는 것을 일반적인 척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100%는 뜨지 않습니다. 100%는 절대 안 떠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나? 여러분 그 유전자 검사, 친자 검사 이런 거 할 때 95%, 99%의 확률로 친자입니다. 이렇게 뜨죠. 100%라는 거 본 적이 없죠. 맞아요? 안 뜹니다. 수학적으로 100%는 없어요. 수학적으로 100%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자료가 오염됐다고 표현해요. 오염돼서 100%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도 그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고3 애들 키 평균을 따지고 싶잖아? 그러면은 100% 만들면 이렇게 하면 돼요. 0부터 100m 사이 라고 하면 100% 뜹니다. 이것도 사실 100%안 뜨는데 이 정도쯤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99%만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자료가 유의미해. 여기서 더 벌어지면은 확률은 높아질지언정 이게 자료가 되게 훼손돼서 그런 거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유전자 검사나 이런 거 할 때, 지문 검사 이런 거 할 때 뭐 99% 확률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일치한다고 취급하는 게 그런 의미야. 그 정도로 벗어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지. 물론 때때로 있습니다. 때때로 있어요. 이거는 옛날 미드에 나온 건데 실화 기반 미드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범이가 살해를 당했어. 씨, 맙소사. 우선 정범이 근처에 있는 지문을 탐색했더니 대박, 지문이 나온 거야. 현서 지문이었어. 현서는 근데 알리바이가 있긴 했는데 지문이 나왔잖아. 그래서 잡아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현서는 계속 너 무죄야. 난 알리바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인을 했어. 말이 안 돼. 하면서 이제 무죄를 주장했는데 결국 확실한 좌표가 그 지문이 있으니까 잡혀 들어갔어. 근데 웬걸? 범인은 건아였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현서의 오른쪽 지문과 건아의 왼쪽 지문이 99.8% 같았던 거야.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하필 이제
이거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죠. 확률적으로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다는 거가 좀 신기한 거지.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있으려면 범죄를 저질렀어야 돼. 그러니까 하필 지문이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지만 같은 애가 있었고, 하필 그 중에 한 명이 범죄를 저질렀었고, 하필 또 지역이 비슷해서 이 어느 정도 이게 한 명이 뉴욕이고 한 명이 LA 있으면 범인이라고 생각 안 할 거잖아. 근데 비슷한 동네에 있었고, 그래서 잡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추론이야. 99.8%가 일치하는데 어떻게 그래? 근데 일어나긴 합니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수학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거죠. 왜냐면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내 수업에 지한이가 들을 확률이 얼마야? 이런 건 따질 수가 없는 영역이야. 근데 일어나긴 한다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기적이라고 인식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확률적으로는 거의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따져야 돼. 뭐 어떻게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야 되니까. 내가 태어나려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어야 됐고, 그러다가 만났어야 됐고, 결혼했어야 됐고, 그러다가 뭐 슬픈 일이지만 뭐 부모님 유산을 몇 번 당하셨어요? 유산을 당해서 내가 태어난 거잖아. 그치? 왜냐면 유산을 안 당했으면은, 안 당하고 내가 태어났으면은 몇 년 일찍 태어난 거잖아. 그쵸?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겹물리고 맞물리고 해서 내가 태어나고,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우연이 만들어서 지한이가 태어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확률적으로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예측 불가의 영역. 헌데 우리는 지금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예측 불가 영역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선. 중요한 주제죠. 수학에 100%는 없습니다. 알았죠? 당연히 200% 있다는 것도 없어요. 알았죠? 수학 배운 사람이 야 이거 200% 확실해? 있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오늘 수학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헛소리였고요. 자,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사용된 아이디어는 사실상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왼편에 적어두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X바라는 게 있을 때 이거는 뭐다? 표본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이미지를 잘 설정해야 돼요. 표본 평균은 내가 대략 100명, 그러니까 N명을 조사한 평균입니다. 이게 표본 평균이에요. 근데 이 짓을 굉장히 여러 번 해서 걔네들 간의 평균을 구했대요.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이 영석고, 경민고, 와부고, 고국고, 동해고, 성고, 효자고, 의고 막 이렇게 조사한 애들의 평균을 우리가 EX바라고 한다면 걔는 기존의 모평균이 M과 똑같습니다. VX바라는 것은 여기 N명 조사했다 했죠. 맞아요? 이 N명 조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때 그럼 우리가 N명 조사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교재에서는 이 표현만 사용할 겁니다. 크기가 N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기, 개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개수라고 인식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크기가 크다는 건 개수가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었다면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게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95%에 해당하는 우리가 신뢰를 이야기하는 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보통 이게 X를 이렇게 쓰긴 하는데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얘 때문에. 알았죠? 그럼 99%는 어떻게 된다?
x바 마이너스 2.56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어떻게 쓰는 거야? x바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그럼 2.58과 1.96은 외워야 되나요? 외우면 괜찮긴 한데 어차피 교재에서 다 알려주긴 합니다. 교재나 학교 시험이 다 알려주긴 해요. 알려주긴 하는데 외워두면은 저 의미하는 게 좀 더 와닿겠죠.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합시다. 자, 673번. 말했다시피 아까 했던 그 첫 번째 했던 건 쓸모없고요. 이걸로만 문제는 풀 거예요. 그건 배경 지식을 위한 설명이었달까? 673번. 모 표준 편차가 얘는 시그마 알려준 거죠. 0.4이고 크기가 n이다. 크기가 n이란 건 뭐야? 개수 여기 n 개수 n개 뽑았다는 거예요. x바의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편차가 뭐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표현해 주면 되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이게 0.2 이하가 됐다라는 건 루트 n이 2 이상이 됐다라는 거라서 n은 4 이상. 그래서 최소값은 4다.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저것만 외워주면 돼요. 여기 파트에서 사실상 저 왼쪽에 있는 것만 기억해도 다 풉니다. 푸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저 푸는데 의미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 친구들이 많았어서 좀 그 의미 이해하는 거에 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계산 자체는 간단해요. 676. 다음과 같은 애가 있대요. 0, 1, 2, 3. 이거에 대해서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20분의 1이라 했는데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실 여기서는 뭐 알려준 거냐면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이 이 문제는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 알려줬으니 모집단의 모평균인 m을 구할 수 있습니다. m은 어떻게 돼요? 8분의 그냥 구하면 되죠. 0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3 2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이죠. 모 분산은 어떻게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죠. 8분의 0 더하기 3 더하기 4, 3, 12 더하기 9, 1, 9 빼기 2분의 3의 제곱. 이게 분산 구하는 방법이죠. 그럼 8분의 얼마예요? 하하, 24 마이너스 4분의 9 8분의 18 24 빼기 18이면 얼마죠? 6인가요?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모분산은 뭐야? 저기 다시 모분산이 얘고요. 저기 표본 평균의 분산 얼마야?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근데 그게 20분의 1이 됐대. 근데 시그마 제곱을 내가 알아. 얼마라고? 4분의 3인 거야. 그러면 n이라는 애가 4분의 3 곱하기 20인 거잖아. 그래서 얼마예요? 1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외우면 사실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저것만 외우면 문제는 할 수 있다. 얘가 모집단을 여기에서 이미 추출한댔잖아. 그치? 여기서 이미 추출한대. 여기서 이미 추출한다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모집단을 알려준 거고 그걸로 모평균 모분산 구한 다음에 이제 표본 애들과 관련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파트를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볼게요. 주머니 속에 3이 적혀있는 게 1개, 5가 적혀있는 게 n개 있대요. 내가 하나를 꺼내고 또 하나를 꺼냈어요. 그쵸? 그 2번 반복해서 얻은 평균이 x바인데 자, 그럼 이 x라는 건 뭐예요? 3이 나오거나 5가 나온 거잖아. 그치?
맞아? 3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n 더하기 1분의 1이고 n 더하기 1분의 n이죠. 이게 확률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px바가 4라는 거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번 뽑아서 두 번 뽑은 수의 합이 8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x바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키 평균이거든? 아까 100명 뽑았잖아. 그치? 여기서 지금 몇 개 뽑는데? 문제에서 하나씩 두 개 뽑는데 두 개 뽑은 애들의 평균이라서 x바가 4라는 건 두 번 뽑은 수의 합이 8이라는 거예요. 나누기 2한 게 4니까. 그쵸? 그럼 그걸 뭐라고 해석해요? 3 한 번, 3을 한 번. 아니 글씨를 어떻게 쓰는 거야? 3을 한 번, 5를 한 번 뽑았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3을 한 번 뽑을 확률, 5를 한 번 뽑을 확률. 근데 지금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야 되죠. 맞아요? 순서를 정해야 돼서 2 곱하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게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n이 되겠고요. 그게 지금 문제에서 8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n이 얼마? n 얼마죠? 3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n이 3입니다. 자, 2x바는 얼마예요? 저기 왼편 봐봐. 2x바 뭐라고 써있어? 모평균이죠. 맞아요? 얘는 어차피 m입니다. 얘 평균 구하면 돼요. 4분의 3 더하기 5 곱하기 3, 15.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2x바를 구하라고 했지만 모평균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평균 구하면 돼요. 얘 평균 구하면 됩니다. 모집단이에요. 눈 떠. 모집단이라고. 모집단 알려준 거예요. 오케이? (683번) 보겠습니다. m,9의 제곱. 여기서 36개 뽑았대요. 그러면은 36개 뽑은 x바라는 애는 평균은 똑같겠지만 36분의 81, 6분의 9의 제곱을 따르는 애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x바와 m이 3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것이고, 확률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차니까 절대값이죠.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주기 위해 얼마로? 시그마로 나눠줍니다. 시그마 얼마예요? 2분의 3. 그쵸? 2분의 3으로 나눠주면 2분의 3분의 3은 얼마니? 2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쓸까? 2분의 3분의 3 이렇게. 얘가 온 거예요. 그럼 다시 P가 G가 2와 마이너스 2 사이일 확률인 거고 0부터 2까지 확률이 0.48이니까 0.96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겠어요. 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취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어서 686번. 결국 하는 거는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는 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 달라지지 않는 거면 뭐 저거 구간 구하는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 되죠. 자, 여기 또 좋은 사례가 있네요. 우리가 왜 이딴 짓을 하는가? 표본 추정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모평균 추정을 왜 하는가? 이런 사례죠. 근데 요거는 좀 애매하다. 이건 사례가.
네, 뭐 이따 이야기하죠. 일단 여기 맞게 설명해 봅시다. 얘는 24,4의 제곱을 알려줬어요. 여기서 n개를 추출했대요. 뽑았다는 거죠. 그럼 이 x바라는 애는 24, 루트 n분의 4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가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 px바가 26과 22 사이일 확률이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26에 대해서 표준화하면 루트 n분의 4분의 2 루트 n분의 4분의 마이너스 2 뭐야? 더하면 0이네?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거의 확률이 0.96 이상이래. 야, 0.96은 뭔데? 표를 봐. 0.96. 아, 오케이. P, G가 2.05 사이일 확률이죠. 근데 얘가 2.05 사이일 확률보다 얘가 이거랑 이거 사이일 확률이 더 크다는 말은 저 루트 n분의 4분의 2 얼마예요? 사실상 2분의 루트 n이죠. 2분의 루트 n이 2.05보다 어때야 돼? 더 커야 된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그쵸? 혹시 모를까봐 2.05부터 마이너스 2.05보의 확률보다 더 크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야 더 크다고. 2.05보다 더 커야지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계산하면 루트 n은 4.1 보다 이상인 거니까 4.1을 제곱하면 얼마죠? 41을 제곱하면 얼마냐?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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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거 16점 얼마 아니야? 얘는 16점 얼마. 그래서 최소값은 17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아까 정규분포 하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x바라는 걸 가져왔지만 그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걸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것저것 설명했는데 그건 사실 뒷부분을 위한 거예요. 그냥 개념 설명이었고요. 근데 그 풀이 과정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689번. x라는 애가 m,15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9개를 추출했대요. 그럼 이 x바는 m,3 이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지금 시그마가 원래 15였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뭐예요? 5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P 절대값 m-x바지만 이거 상관없죠? x바 마이너스 m이 k 이하의 확률이 이상의 확률이 0.05다 라고 했어요. 자, 0.05라는 숫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했더니 지금 힌트를 줬어요. 0부터 1.96까지 확률이 0.475고 그러면은 얘는 P, G의 절대값이 1.96 이상의 확률이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1.96부터 마이너스 1.96이 0.475 더하기 0.475라서 0.95라서 0.95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의 바깥쪽이 0.5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근데 지금 얘가 G야? G야? 아니죠. G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표준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야? 5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러면 G가 되죠. 얘가 5분의 K 이상이다. 그게 얘인 거잖아. 즉 5분의 K가 얼마예요? 1.96인 거죠. K는 5 곱하기 1.96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K는 얼마예요? 9.8? 맞나요? 맞네요.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표준화를 빗대어서 여기서 이거 하려면 표준화 때문에 한 거예요. 표준화. 근데 표준화 하는데 지금 나누기만 있으면 표준화가 되잖아. 눈 떠. 나누기만 있으면 표준화가 되잖아. 이거 치고 떠들 때는 좋아하면서 떠들었으면 수업하니까 졸고 있네. 야, 그럼 돼, 안 돼? 네. 자,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알았죠? 자, 모평균 추정. 이 모평균 추정이란 걸 우리가 아까 전에는 설문조사, 이렇게, 설문조사도 비슷한 그 사례죠. 근데 요런 짓에서 하는 거예요. 음료수를 팔고 싶어. 용량은 어떻게 측정해요? 흔들어 보면 나와? 따라봐야지. 따라야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 음료수의 용량이 얼마라는 건 실제로 따라봐야 돼요. 왜냐면 얘가 사실상 뚜껑을 닫았잖아. 뚜껑을 닫으면 여기 안에 어떻게 들었는지 얼마큼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기계가 넣었잖아. 근데 그 기계가 오차가 있어. 있을 수 있다고. 실제로 기계는 오차율이 꽤 있어요. 오차율이 없는 기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 오차율을 얼만큼 줄이냐가 기술 발전의 관건인 거지. 그게 관건인 거지. 오차율이 없는 건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팔아먹어야 되려면 용량을 적긴 해야 되잖아. 기계에서는 330ml 내보냈지만 그게 실제로 맞는지 조사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 까봐? 그럼 못 팔아.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저짓을 하는 겁니다. 5만 개를 팔려고 만들었으면 그 중에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을 뽑아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 조사를 내가 지금 5만 개, 이 기계가 만든 5만 개를 조사했잖아. 그럼 그걸로 지금 이 기계가 오늘 만든 거 안에서는 이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어 라고 추측하고 팔아먹는 거예요. 이때 팔 때 이제 용량이나 보면 실제로 용량이 오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있나?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없네요. 그래서 상품 설명서 같은 거 들어있을 때 보면은 가끔 용량에 대해서 오차 범위 이런 게 적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봐주면은 돼요. 여기 보면 에탄올 함유량 22.57%라고 있거든? 그럼 그게 진짜냐는 거야. 그게 여기에는 안 적혀 있잖아. 근데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은 적혀 있어요. 보통 적혀 있습니다. 오차 범위 얼만큼이라고. 그래서 때때로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얼만큼이냐라는 것을 잘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거 잘못 적으면 사기거든. 사기라서 고소당해요. 고소당합니다. 고소의 나라 미국에서는 좀 더 많이 고소하나 봐. 그래서 우리나라 오는 애들은 좀 여유 있게 하는데 미국은 전에 뭐였더라? 서브웨이가 그 인치로 팔죠. 서브웨이는 빵이 인치로 팔아요. 근데 그 인치가 작았나 봐. 그래서 그걸 고소한 거야. 웃기지 않니? 그거 잘못 자를 수도 있는데, 맞지? 잘못 자르는데 고소해서 이겼어, 심지어. 고소한 사람이. 합의금 받았다. 두루마리 기지? 두루마리 휴지 길이? 그거 어느 정도 오차였겠네? 많이 차이 나긴 하네. 그래서 그런 거 오차를 얼마큼 줄이냐, 늘리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되는 겁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따진다고? 이 짓을 하는 거야. 몇 개는 표본 추출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건성건성한 사람들. 그래서 원래 이게 어느 정도는 봐줘요. 이 짓을 검사를 했으면 봐주긴 합니다. 근데 검사를 안 하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언제나 안 걸리면 괜찮아요. 걸리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야. 알았지? 걸리는 거.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692번 한번 다시 볼까요? 얘가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고요. 표준 편차는 알아. 표준 편차는 안 돼요. 여기서 9병을 뽑았대. 9개라고 할게요, 그냥.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X바라는 애가 150이래. 내가 9개 뽑은 애의 평균이 150이야. 그걸로 뭘 하고 싶다고? 여기 있는 애들의 평균을 추정하고 싶다고. 그래야지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그쵸? 용량을 써서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지금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더니 이게 147.74랑 152.26이래요. 그러면 이 m-x바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야, 지금 152 마이너스 152.26 마이너스 150 분의 3분의 6. 네, 똑같죠? 관심 없으니까 안 할게요. 똑같으니까 안 할 거야. 어차피 숫자는 똑같을 테니까, 그치? 평균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져보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취급할 수 있어요? G라고 취급할 수 있죠. 이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이거 계산하니까 2고요. 2.26이라서 1.13이 되죠. 그럼 PG가 1.13 이하일 확률은 얼마예요? 지금 문제에 따르면 그 표를 알려줬죠? 0.74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균이 150인데 M이라는 애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74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74%의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4%의 확률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확률을 더 높이고 싶으면 길이를 좀 더 길게 하면 돼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 뭐가 뭐냐면 지금 9개를 이제 뽑아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쥐꼬리만큼밖에 안 나온 거잖아. 그치? 이걸 정확하게 따지고 싶으면 개수 늘리면 돼요. 개수 늘리면 됩니다. 개수 늘리면은 이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이 루트 n분의 이 루트 n이라는 게 더 커지면서 표준점 편차가 작아지니까 실제로 좀 더 명확한 자료가 됩니다. 근데 야씨 그럼 또 못 팔아먹어. 저 9개는 못 써먹는 거야. 팔 수가 없어. 9개 해서 뭐해? 직원들 나눠주는 거야. 여기 너 먹어 하면서 이제 못 파니까. 그러니까 못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손해가 생기는 거라고. 저거 많이 조사할수록. 그쵸? 그래서 적당히만 하고 적당히 팔아먹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런 기업가들의 고민이 서려있는 문제들이다. 자, 마찬가지로 69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공을 실제로 샀어요. 불량품이 있을 때가 있죠. 불량품이 있을 수 있어. 불량품이 뭐래? 얘는 탁구공은 M, 얼마래? 안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256개, 야, 숫자가 좀 커졌죠? 탁구공은 싸니까 쟤 비싸잖아. 그러니까 9개고 얘는 싸니까 256개 정도 하는 거죠. 했을 때 이 A에 대한 평균이 128이었고요. 얘에 대한 표준 편차 S예요. 실제로 저기 안 써있죠. S가 24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눈 떠.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모표준 편차는 우리가 따로 있죠. 시그마라고. 그치? 얘가 표본 표준 편차야. 아까 앞 페이지에 있던 S, N-1로 나눈 개. 근데 만약 모표준 편차가 없다면 얘를 시그마 취급합니다. 왜냐면 얘랑 시그마랑 차이가 없다라는 게 N-1로 나누면서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N-1로 나눔으로써 이둘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얘네들의 평균으로 시그마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사료를 다시 가져올게요. 지금 정범이가 내가 100명의 키 조사를 했잖아. 그치? 우리나라의 고3 애들 키 평균 조사하라고 했는데 고3 애들 키 평균 표준 편차 알아? 몰라. 근데 그 모르는데 그럼 정범이가 100명을 지금 영석고 애들 조사했잖아. 그치? 얘네들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 그럼 그게 모 표준 편차랑 흡사하다고. 대신 써도 괜찮대요. 괜찮대.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S지만 S예요. 근데 그걸 시그마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 표준 편차가 안 말해져 있는 거예요. M만 이야기하고 원래 그 전엔 다 말해줬어. 6이라고. 그쵸? 말 안 해줬다고. 근데 여기서 말해줬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대. 알았죠?
자, 원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m이라는 애가 128 더하기 95%는 1.96이라고 밑에 써있죠.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256이 얼마죠? 16분의 24와 128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24 사이에 있을 여기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계산의 영역입니다. 네, 그냥 진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숫자가 그지 같은 게 맞는데 계산하는 것도 맞습니다. 2분의 3이라서 나누기 2하고 3 곱하면 0.98 곱하기 3이라서 0.98 곱하기 3 2.96이 2.94가 돼요. 그래서 2.94 130.94랑 2.94 125.06이 됩니다. 자,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거라서 되는 거 126, 127, 128, 129, 130 몇 개? 5개 이렇게 있다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진짜 계산하는 거예요. 알았죠? 안 돼. 자, 698. 지금 이 짓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짓만 계속해요, 진짜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상황만 살짝 바꿔가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벗어나는 주제가 없습니다. 아까 정규분포부터 여기까지 거의 획일화돼 있죠. 거의 획일화돼 있어요. 계속 표준화 바꾸고, 확률 구하고, 그렇죠. 다 이렇게 크게 없다. 그래서 빨리 이 표현들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아직 적응 안 된 친구들은. 어떤 애가 누군지도 말을 안 해줬죠. m을 따른대요. 여기서 n개를 추출했답니다. n개를 추출했더니 그 x바가 100이고요. s가 6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 누구 취급할 수 있다고? 시그마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6이랑 시그마랑 구분 잘해요. 내가 원하는 건 m이라는 걸 99%로 추정한대요. 요걸로 하는 거죠. x바는 이미 100이에요. 100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6과 100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6 사이인데, 여기에 있는 게 5개 있대. 5개인데 어쨌든 가운데가 100이잖아. 그치? 100 더하기 얼마고 100 빼기 얼마니까. 그치? 5개 있다는 거는 100을 기준으로 99, 98, 101, 102가 있다는 거고, 103은 안 된다는 표현이라서 얘가 즉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6이 2 이상이 돼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루트 n이 2.58 곱하기 3 이하이고 2.58 곱하기 2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 돼. 미안합니다. 여기 지가 3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문제에 한해서 3으로 써달래요. 미안합니다. 왠지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더라. 미안합니다. 이게 3이네요. 다 3이에요. 다 고쳐야 됩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n이라는 애가 9 이하이고 9의 제곱이죠. 81 이하이고 36보다 큰 거라서 몇 개예요? 81부터 36까지 45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범위, 모평균 추정하는 저 식만 잘 고려해주면 돼요. 저기서 뭐가 달라지고 뭐를 알려줬냐에 따라서만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문제, 5문제? 네 문제? 네 문제 정도? 하면 돼요. 하는 과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701번. 신뢰 구간의 길이 95%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랑 여기에 차라 했어요. 이 둘의 차가 신뢰 구간의 길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96. 야, 여기서도 실수할 뻔했네. 2라고 써있죠? 여기선 2라고 써있죠. 1.96이 아니라.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제곱 더하기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표준 편차 6이라고 했고 크기가 n 제곱 더하기 n이라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ln이래요. 내가 원하는 건 L 1의 제곱부터 L 15의 제곱을 구해달라는 거고, L 1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제곱한 거니까 뭐야? n제곱 1제곱 더하기 1분의, 야 이거 뭐냐, 46, 24의 제곱, 24의 제곱이 얼마죠? 576인가요?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576, 15의 제곱 더하기 15분의 576. 야 이거 어떻게 더하냐? 이거 어떻게 더해?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이런 거 더하기를? 언제 해봤어 우리가 이런 걸? 부분분수로 해봤죠.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576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거죠. 그럼 부분분수에 따라서 576 곱하기 1-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돼서 576 곱하기 16분의 15가 됩니다. 36 곱하기 15라서 189, 18 곱하기 30, 540이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저기 왼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것 뺀 게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알았죠? 저 한 세트가 실내 구간이고요. 뺀 게 길이. 알았죠? 부분분수 이런 식으로 뭐 써먹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수도 있다. 이건 그냥 괴롭히려고 낸 문제고요. 길이라고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그쵸? 이렇게 한 겁니다. (704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확통이 얼마 안 남았다.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9개 뽑았대요. 근데 모평균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3이었. 잠깐만, 근데 몇 퍼센트래? 몰라요. 여기에서 신뢰도에 관련된 애는 얘입니다. 그쵸? 퍼센트에 따라 달라지는 건 얘예요. 그런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래서 2 곱하기 저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 곱하기 루트 9분의 1,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인데, 맞죠? 신뢰도에 따라 달라지는 숫자, 얘가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가 3이래. 그 말은 알파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9라는 거죠. 그에 따른 신뢰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건 얘가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1, 개수를 바꾼다고 했죠. 개수를 바꾼다 했을 때 얘가 1 이하가 되길 원한대. 그럼 루트 n이라는 애는 얘가 지금 2분의 9니까 9 이상인 거고, 맞죠? n이라는 건 뭐야? 81 이하다, 이렇게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최소값은 81이 되겠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면 질문해야 돼요. (707번) 거의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확통, 이 책이 벌써 이제 거의 끝나가죠.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업도 거의 끝나가요. 수업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x라는 애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여기에서 n개를 뽑아서 99%를 조사했대요. 그럼 b-a는 신뢰 구간 길이고요. 그치? 이거부터 써야 되네. 99%에 대해서 a부터 b까지에 있다라고 수칙했대요. b-a라는 건 신뢰 구간의 길이고 이 99%는 저 밑에 있는 거잖아. 그치?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자, 근데 알파 퍼센트에 해당하는 a의 범위가 c부터 d까지고요. d-c는 2 곱하기 이 알파 퍼센트에 해당하는 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쵸? 상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네모라고 쓰자. 근데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는데 문제에서 얘랑 얘가 3대 2래. 3대 2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네모가 얼마라는 거야? 다른 건 없잖아. 이것만 다르잖아. 그쵸? 네모가 2.58에 3분의 2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여기가 3대 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쵸? 3분의 2를 곱하면 된다. 3으로 나누어주면 0.86이고요. 곱하기 2하면 1.92가 됩니다. 그럼 얘가 1.92라는 건 상수가 1.9인 건데 1.92? 네, 나누기 잘못했니 혹시? 0.86 곱하기 2 1.72 네, 곱하기 잘못했죠. 자, 1.72는 지금 표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0.457 오케이. 알파는 0.457의 2배 곱하기 100 퍼센트라서 그런 거예요. 알파 퍼센트는 퍼센트라서 100 곱한 거야. 알았지? 계산은 얼마예요? 9.14 91.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줍니다. 신뢰도에 대응하는 신뢰도에 따라서 바뀌는 애는 여기에요. 그렇죠? 정규분포의 그 표준 정규분포의 시그마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도 구간, 신뢰도가 바뀌었다는 건 여기 있는 상수만 바뀐 건데, 근데 이 길이가 3대 2라는 건 사실상 얘랑 얘의 비율 관계가 3대 2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건 칠 수 있고, 여기 상수가 1.72라는 건 1.72부터 마이너스 1.72까지의 비율, 그게 내가 따지는 신뢰도이므로 0.457 곱하기 2만 해주면 되죠. 1.72부터 마이너스 1.72까지라서 2배가 된 겁니다. 퍼센트라서 100 곱한 거고요. 네, 뭐 그런 이야기죠. (710번) 712번 712번 합시다. 마지막 한 문제 하면서 박통 마무리하고요. 오늘 시간이 좀 남죠? 문제 풀긴 할 건데 문제 A단계 잠깐 푸는 동안 숙제를 좀 늘리죠. 말했다시피 모의고사 문제를 좀 뽑아보겠습니다. 모의고사를 좀 해봅시다. 센 찾아가면서 모의고사 어떻게 좀 해보는 걸로 해보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속까지만 모의고사 문제들 좀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3월에 모의고사 볼 거니까 3월 며칠이지? 예정돼 있는 게 3월 20 며칠인가?
아마 목요일이니까 보통 모의고사는 목요일 날 보긴 해요. 보통은 27일에 보나? 날짜 뜬 게 있으려나? 떴네. 3월 26일 수요일 날 본대. 확통은 경우의 수까지. 중복조합까지 나오나 그러면? 그러네. 그럴 리 없는데? 경우의 수. 경우의 수까지면 뭐지? 야, 중복조합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중복조합. 이르긴 한데, 보통 그 정도까지 안 나오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한가? 712번 보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애에서 n개를 했더니 알파 퍼센트예요. 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상수 얼마인지 모르죠? 네모라고 할게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얘가 길이가 길다는 거는 n은 작아야 되고요. 시그마는 커야지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면 n이 작고 알파가 써있네? 이미 시그마는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알파도 크고 n도 작고 시그마가 커지면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근데 시그마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거 찾으면 되죠. 얘가 작은 건 36이고요. 큰 거는 99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그치? 간단